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뭐 전열선의 설계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로, 그 다음에 용접, 그 다음에 온도의 측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열선의 설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열선을 한번 그려보면, 자, 전열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전열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 전열선에, 자, 전류가, I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면, 자, 여기에는 전열선에 뭐도 있겠어요? 저항값도 있겠죠. 그죠? 자, 이때, 여기에서 전력 P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I제곱 R이다. 와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때 이 전열선의 직경을 D라고 하고요. 이 전열선의 길이를 L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전열선의 저항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저항 R은 공식 다 아시죠? 그죠? 로 A분의 L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A분의 L.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면적은 여기에 A가 뭐예요? 요거의 면적이 되겠죠? 면적은 얼마? 4분의 파이 D제곱이죠. 그래서 얘를 다시 써보게 되면 자, 로 L. 그죠? 로 L. A가 4분의 파이 D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저항을 다시 한번 적어 보시게 되면, 자, 4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파이 D 제곱분의 4 로 L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단위는 옴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전력 P는 자, I제곱 R이에요. 그죠? 여기다 뭘 곱하면 돼요? I제곱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파이 D 제곱분의 4 로 L I의 제곱 와트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전열선의 표면적, 자, 여기의 표면적은, 자, 여기의 길이에다가 요 L을 곱하게 되면 요거에 뭐가 되겠어요? 표면적이 되겠죠. 그죠? 자, 표면적 S라고 하면, 자, 요거의 길이를 뭐 2파이 R이죠? 그럼 뭐예요? 파이 D가 되겠다. 그죠? 파이 D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L을 곱하게 되면 요 전열선의 표면적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단위 면적당 전력. 이거 뭐예요? 표면 전력 밀도가 되겠죠. 그죠? 표면 전력 밀도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표면 전력 밀도 WD라고 보면 자, 단위 면적당 전력량 P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전력은 얼마가 되죠? 아까 계산했죠? 파이 D 제곱분의 4 로 L I 제곱이 되고, 자, 면적 S분의 1은 뭐가 되겠어요? 파이 D L분의 1이 되겠더라.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파이 제곱 D의 세제곱, 그쵸? L은 약분되죠? 4 로 I의 제곱이 되겠더라. 뭐가? 표면 전력 밀도 WD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자, 표면 전력 밀도라고 하는 것은 뭐에? 직경의 세제곱에 뭐한다?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때 이 전열선의 직경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직경에 대해서는 세제곱근 루트, 그쵸? 파이의 제곱 WT, 그죠? 표면 전력 밀도에다가 4
로 i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전열선 설계를 이러한 식으로, 즉 전열선 설계를 할 때 직경을 이 식에 의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가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가열. 자, 전기 가열은 우리가 전열 맨 처음에 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둘, 셋, 넷. 네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저항가열이죠. 저항가열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유도가열. 그렇죠? 그 다음에 유전가열. 그 다음에 적외선가열이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가열, 유도가열, 유전가열, 적외선가열이 있죠. 그죠? 저항가열은 준열을 이용한다고 했고, 유도가열은 와류손이나 히스테리시스 손을 이용을 하고요. 유전가열은 유전체 손, 그 다음에 적외선가열은 적외선 복사를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저항가열로를 보죠. 자, 이 저항가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직접 가열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간접 가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직접 가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쨌든 저항가열은 저항의 준열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어떠한 저항의 전류를 흘리면 그 전류에 의해서, 저항과 전류에 의해서 열이 발생에 의한 가열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직접 가열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어떠한 이러한 물질을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 물질에다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전류를 흘려서 직접 이 피열물을 뭐 하겠다? 온도를 올리겠다. 가열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간접 가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발열체에, 자, 여기 예를 들어 이거 발열체라고 볼게요. 자, 전기로에 어떠한 발열체를 놓고서, 노란색을 발열체를 볼게요. 이 발열체에 의한 열로서 여기에 있는 어떠한 피열물을 뭐 하겠다? 가열을 하겠다. 이런 얘기. 이런 자, 피열물에 직접 전기를 가해서 열을 내는 거 직접 가열이라고. 간접 가열은 여기 있는 발열체에 열을 가해서 이 발열체가 이 피열물에 열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가열을 하는 게 간접 가열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직접 가열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직접 가열에서는 이 직접 가열을 하는 전기로에 뭐가 있느냐? 카바이드로, 카보런덤로, 그 다음에 흑연화로, 그 다음에 유리용융로, 그죠? 마지막으로 알루미늄 전해로. 자,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이거죠. 전기로에, 직접 가열 전기로에는 카바이드로, 카보런덤로, 흑연화로, 유리용융로, 알루미늄 전해로라는 것들이 있다 이거. 근데 우리 직접 가열식에서 이러한 전기로의 이름은 다 뭐와 같냐면 제품의 이름과 같다 이런 얘기죠. 문제에서는 직접 가열로가 아닌 것은 이러한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직접 가열로에는 카바이드로, 카보런덤로, 흑연화로, 유리용융로, 알루미늄 전해로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카바이드로가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화학식이 카바이드라고 하는 화학식이 CaC2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학식 CaC2가 카바이드를 얘기하는 거구나, 카바이드로가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간접 가열에서는
언제 간접 가열을 하느냐? 이 피열물이 어떨 때 좀 구조가 복잡할 때, 복잡하면 우리가 열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접 가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간접 가열을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간접 가열에서는 피열물의 구조가 복잡할 때 간접 가열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간접 가열에서 뭐를 쓴다라고 했어요? 발열체. 즉, 이 열이 나는 이 발열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발열체의 종류에는, 자, 금속 발열체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비금속 발열체라는 게 있어요. 뭐를 쓰느냐? 자, 이 금속 발열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니크롬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철크롬선이라는 게 있고, 그죠? 비금속 발열체에는 탄화규소라는 게 있고, 탄화규소. 그 다음에 규화몰리브덴이라는 게 있어요. 몰리브덴이라는 게 있더라 이거예요. 자, 이때 자 발열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뭘 한다는 얘기예요? 열을 낸다는 얘기죠. 이때 자, 얘네들이 열을 얼마만큼 내느냐? 자, 니크롬선은 1종, 2종이 있고, 마찬가지로 철크롬선도 1종, 2종이 있어요. 자, 다 외우셔야 돼요. 자, 니크롬선 1종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몇 도냐면 1100도씨고요. 2종 같은 경우에는 900도씨고요. 철크롬선 같은 경우에는 얘가 1200도씨가 되고, 철크롬선 2종 같은 경우에는 얘가 1100도씨가 되고요. 자, 탄화규소 같은 경우에는 얘가 1400도씨 정도가 되고, 규화몰리브덴 같은 경우에는 1500도씨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비금속 발열체에는 탄화규소라는 것도 있고 규화몰리브덴이라는 것도 있지만 흑연관이라는 것도 존재를 있다 이거예요. 자, 뭐 흑연관에 대한 온도는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이 탄화규소의 온도, 그 다음에 규화몰리브덴의 온도, 이게 뭐예요? 규화몰리브덴이 비금속 발열체의 가장 온도가 높다라는 정도와, 여기에 있는 니크롬선, 철크롬선, 탄화규소에 대한 이 온도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문제에서 뭐 니크롬선 1종의 발열체의 온도가 몇 도냐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간접 가열에서, 자, 직접 가열에서도 뭐가 있어요? 전기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전기로라는 게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간접 가열에서도 뭐가 있어요? 전기로라는 게 있겠죠. 그죠? 자, 전기로에는 뭐가 있느냐? 간접 가열에서 염용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크립톨로, 그 다음에 발열체로라는 게 있다.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자, 이때 염용로라고 하는 것은 발열체로 뭐를 이용하냐면 용융염이라는 걸 이용을 하고, 크립톨로 같은 경우에는 탄소입, 그러니까 탄화규소입 발열체를 이용한다. 그죠? 탄화규소.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하더라. 이때 염용로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의 온도가 약 1300도씨 정도가 되고요. 크립톨로 같은 경우에는 1800도씨 전기로가 최대. 자, 발열체로 같은 경우에는 1500도씨 정도가 되더라 이거죠. 근데 전기로에서, 자, 간접가열 전기로에서 이 크립톨로가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자, 중요한 것은
이 간접가열은 피열물의 구조가 복잡할 때 사용이 된다라는 내용과 이 발열체의 온도, 그 다음에 이 크립톨로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가열을 했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유도가열이라는 게 있죠, 그죠? 유도가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우고 두 번째로 자, 유도가열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이 유도가열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이용한다고 했나요? 와류손과, 그죠? 와류손과 히스테리시스 손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이용한다. 자, 그러면 와류손과 히스테리시스 손이라고 하는 것은 꼭 뭐를 이용해야 되냐? 교번자계인 교류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교류를 주파수가 있는 교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유도가열은 직류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때 이 유도로는 언제 사용을 하느냐? 자, 이 유도로라고 하는 것은 그죠? 유도로라고 하는 것은 언제 사용을 하느냐? 자, 이 유도가열에서는 와류손, 히스테리시스 손도 있지만 뭐도 있느냐? 표피 효과라는 게 있어요. 표피 효과. 자, 이 표피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표피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밀도가 도체 표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표피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유도가열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어떠냐? 특징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표면 가열이 가능하다. 표면 가열이 가능하다. 두 번째, 어떤 선택 가열이 가능하다. 어떤 부분적인 선택 가열이 가능하다라는 내용과, 자, 온도 제어가 어떻다? 정확하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유도가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사용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도체 정년.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 때, 단결정 반도체를 만들 때. 또한 언제 사용되느냐? 금속 표면 가열. 금속의 표면 가열에 사용이 된다. 문제에서는 유도가열에서 이 부분 어디에 사용되냐? 반도체 정년이라든가 금속체 표면 가열에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내용이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이 유도가열을 하기 위한 전원장치도 문제에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유도가열을 하기 위한 전원장치에는 뭐가 있느냐? 고주파 전동발전기. 고주파 전동발전기. 그 다음에 진공관 발전기. 그죠? 진공관 발전기. 그 다음에 불꽃 간극식. 불꽃 간극식 고주파 발생장치. 자, 딱 보니까 이 전원장치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 3가지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다음 중 유도가열의 전원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고주파 전동발전기, 진공관 발전기, 불꽃 간극식, 고주파 발생장치가 이 유도가열의 전원장치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내용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전가열을 보자. 유전가열. 자, 유전가열을 보시게 되면, 자, 유전가열은 무엇을 이용하느냐? 유전체손. 유전체손을 이용을 한다 이거예요. 자, 유전체손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유전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C죠. 콘덴서. 정전 용량이에요. 정전 용량.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식. 자, 교재에 유도식이 다 나와 있지만 이 유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자기학을 공부하셨다면 유도식이 쉽게 느껴지겠지만 만약에 자기학이 공부가 안 된 상황이라면 유도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식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이때 단위 최적당 유전체 손이 얼마가 되느냐 적어볼게요. 2 파이 F 입실론 2의 제곱 탄젠트 델타 와트 퍼 세제곱미터가 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F는 주파수고요. 입실론은 유전율, E는 전개의 세기, 탄젠트 델타라고 하는 것은 유전체 정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요 식을 조금 더 유도를 하게 되면 9분의 5 F 입실론 S 2의 제곱 탄젠트 델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와트 퍼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식으로 유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식을 암기해 주시면 돼요. 암기해 주는데 자, 여기에서 전개의 세기의 제곱과 탄젠트 델타에 뭐한다? 비례한다. 요 값에 뭐한다? 비례한다 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유전가열은 어디에서 이용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 어디에서 이용이 되느냐? 자, 유전가열은 자, 목재 건조. 이게 많이 나와요. 목재 건조라든가 목재를 뭐한다? 접착할 때. 그 다음에 비닐막을 접착할 때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자, 다음 중 목재 건조 및 비닐막 접착에 사용되는 전기료는 뭐냐? 가열은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답이 뭐예요? 유전 가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유전 가열도 C의 콘덴서에 흐르는 전원은 뭐냐? 교류다 이거예요. 교류. 그럼 당연히 유전 가열도 직류를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유도 가열과 유전 가열의 공통점은 뭐냐? 직류를 사용할 수 없다 이거다. 유도 가열과 유전 가열에서는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사실 어디에 이용이 되느냐? 이것 정도는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전기 가열에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하나 빼먹었네요. 아크 가열이라는 게 있어요. 아크 가열. 자, 아크 가열은 아크가 뭐예요? 불꽃이죠. 불꽃을 이용한 즉 전극 간에 두 개의 전극 간에 불꽃에 의한 그죠? 전극 간의 불꽃에 의한 열로서 가열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아크 가열이다. 이거 불꽃에 의한 두 전극 간의 불꽃을 이용한 가열을 아크 가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극을 이용하는데 전극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예를 들어 철 두 개가 있고 여기 두 전극 간의 불꽃 발생으로 인해서 열을 발생시킨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아크 가열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자, 뭘 쓴다고요? 전극을 쓴다라고 했어요. 전극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전극은 뭐가 있느냐? 인조흑연 전극. 그 다음에 천연 흑연 전극이 있더라. 교재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볼게요. 자, 인조흑연 전극이라는 게 있고 천연흑연 전극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전극의 고유 저항이 얼마가 되느냐? 자, 인조흑연 전극 같은 경우에는 0.0005옴
센티미터 정도가 고유 저항이. 자, 천연, 흑연, 전극 같은 경우에 0.003 센티미터 정도가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값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지만 아크 가열에서 전극의 고유 저항이 가장 작은 것은 뭐다? 인조 흑연 전극이 고유 저항이 가장 작다라는 내용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때 아크 가열에서는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이거 아셔야 되겠다. 그죠? 자, 어디에? 황동. 동, 구리죠. 그죠? 황동 또는 알루미늄 용융. 용융이 뭐죠? 녹이는 데 쓴다는 얘기죠. 황동, 알루미늄 용융이라든가. 그 다음에 질산을 만들 때. 질산을 제조할 때 사용이 된다. 이거. 근데 우리가 질산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초산이라고 하죠. 그죠? 초산을 만들 때 우리가 아크 가열을 사용을 한다. 자, 이때 이 질산, 초산을 만드는 전기로를 뭐라고 하냐면 세네르로라고 얘기를 해요.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아크 가열에 의한 전기로에는 뭐가 있느냐? 셀렌로. 종류만 기억하면 다음 중 뭐 아크 가열로가 뭐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세렌로. 그 다음에 바라게란드 아이데크로. 말이 어렵네요. 그죠? 바라게란드 아이데크로, 세렌로. 그죠? 그 다음에 뭐 포링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세렌로, 바라게란드 아이데크로, 포링로, 세레네르로라는 것이 있다라는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아크 가열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전극 간의 불꽃을 이용한 열을 사용을 하고, 인조 흑연 전극이 가장 고유 저항이 작으며 그 값이 0.0005 센티미터다라는 정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아크 가열은 황동이라든가 알루미늄을 녹일 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질산을 제조하는 데 사용이 된다라는 정도랑, 그 다음에 아크로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게 뭐예요? 적외선 가열이라는 게 있죠. 그죠? 자, 적외선 가열은 여러분들이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뭐 적외선 가열에서 알아두셔야 될 것 좀만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적외선 가열. 이 적외선 가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적외선 가열은, 자, 여러분들 물리치료 받으러 가면 적외선 전구가 있죠. 빨간색. 그 적외선 전구에 의한 복사 에너지로, 그죠? 복사 가열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적외선 가열이라고 하는데, 이 적외선 가열에서는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도장. 그죠? 예를 들어 자동차를 도장을 했어요. 그죠? 그럼 뭐 해야 돼? 표면을 어떻게 해야 되죠? 말려야 되겠죠. 건조를 시켜야 되겠죠. 도장. 표면 건조 시에 우리가 적외선 가열을 이용을 하고, 그래서 적외선 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구조가 간단하죠. 구조가 간단하고, 그 다음에 뭘 이용한다? 적외선 복사 열을 이용한다라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연선, 전열선 설계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전기로에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고 전기로의 종류 및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 두시면 문제가 나왔을 때 중요한 포인트만 공부를 해 두시면 틀림없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기로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온도 측정 및 그 다음에 뭐 용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칙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